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유비 아들 유선 때 총나라가 망하죠. 오늘은 나라 망한 이후에 유비 후손들이 다들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라를 망하게 한 유선은 망하고 낙양으로 옮겨간 다음에 거기서 시급 만호, 비단 만필, 로비, 100여 명 등을 제공받고 잘 먹으면서 살다가 나라 망하고 8년 뒤인 271년에 세상을 뜹니다. 근데 큰 문제는 유선 다음 때, 즉 유비 손자들에게서 생겨요. 유선의 아들, 즉 유비 손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 오남 유심을 먼저 보죠. 나라 망할 때 유심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는데, 한진춘추 총나라 황제 유선이 적에게 항복하려고 하자 오남 유심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다. 계책과 힘이 다하여 실패가 임박했다면 응당,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군신이 다 함께 이성을 등지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항전을 하여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죽고 저 세상에 가서 선제 할아버지 유비를 뵙는 것이 마땅히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황제 유선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고 마침내 적군에게 나라의 옥새를 그냥 내주었다. 이에 유심은 할아버지 유비의 묘 앞에서 통곡을 하고는 자신의 처자식을 손수 죽인 이후 본인도 자결하였다. 지켜보던 좌우 사람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장렬함이 홀라당 항복 결정한 그 유선의 아들답지가 않죠. 여러 손자들 중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할아버지 유비를 가장 닮은 손자가 유심 아니었겠느냐. 청나라 망할 때 자결한 건 일단 이 유심 하나입니다. 유선 아들들 중에서는 그의 아들로는 유선 장남은 유선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유선하고는 한자가 다르죠. 헷갈리니까 편의상 손자 유선이라고 하죠. 여기는 아들 유선. 정사, 손자 유선의 모친은 왕귀인이었는데 본래 경의 장황후의 시녀였다. 이 경의 장황후가 장비 딸이에요. 즉 장비 딸하고 유선하고 결혼을 했던 거고, 그런데 유선의 장남 유선의 어머니는 장비 딸이 아니라 장비 딸의 시녀였다는 거죠. 결혼은 장비 딸하고 해놓고 아들은 그 장비 딸의 시녀하고 유선이 낳았다. 이 손자 유선은 이후 황태자가 되고 그를 낳았던 이 시녀는 귀인으로 신분이 크게 격상되게 됩니다. 만일 총나라가 안 망했다면 이 사람이 촉 3대 황제가 되었었겠죠. 유비, 유선, 유선 이렇게. 근데 그 전에 나라가 망한 거고. 이 손자 유선이 224년생입니다. 그리고 유비가 사망한 게 223년 6월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 유비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즉 한창 아프실 때 혹은 아버지 유비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중에 왕귀인이 유선의 아들을 회임한 것이죠. 이 손자 유선이 정확히 223년 몇 월생인지를 알면 왕귀인 회인 시점이 유비가 살아서 아플 때였냐 아니면 유비 사망 후 상중이었냐, 이걸 둘 중 하나로 특정할 수 있겠지만 몇 월생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일지 그건 알기 어려워요. 비록 장남이어서 15살 때 태자가 되긴 했지만 이 손자 유선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정사, 황태자인 손자 유선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절제가 없었다. 이에 곽익이라는 신하는 그에 대해 간언하는 책임을 지극히 다했다. 하도 공부 안 하고 절제력 없이 노는 것만 좋아해서 신하가 지극하게 그러지 말라고 열심히 간언하였다, 이거죠. 아까 유심이 할아버지 유비의 강한 기계를 물려받았다면 이 손자 유선은 아버지 유선의 놀기 좋아하는 그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정사, 263년 손자 유선 40세 때 총나라는 멸망했다. 다음에 264년 정월, 종회가 총나라 수도였던 성도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손자 유선은 난을 일으킨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황태자였던 손자 유선은 너무나 비참하게 병사들에게 참살당하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유비 손자 중 2명 이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손성의 촉세보, 나머지 유선의 아들들은 총나라가 망하고 모두 내지로 옮겨졌으나 영가의 난을 만나 모두 절멸되었다. 영가의 난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삼국지 시대를 사마시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끝내는데 그 이후에 흉노족 등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중원 지역을 휩쓸어 버려요. 그 난리 때 이민족에 의해 낙양이 함락되고 등등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참살당하거든요. 낙양에서만 수만 명이 참살당하는데 그 난리통에 유선 아들들이 휩쓸려
모조리 몰살당했다, 절멸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유선의 7 아들 중 한 명이 자결, 나머지는 모조리 난리통에 몰살. 삼국지 주인공 유비의 손자들은 이렇게 대거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유비 손자들은 여기서 전부 전멸되었느냐, 후손이 다 끊겼냐? 그건 아니고요. 유비 아들이 이 망국 황제 유선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유비 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단 이 유선 쪽 계보 손자들은 전부 비참하게 절멸되었다는 기록인데, 이 유봉 같은 경우는 양자거든요. 조금 나중에 짚어보고, 우선 나머지 친아들들. 먼저 유영, 이 사람은 유선의 이복 동생인데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사 유영은 환관 황후와 사이가 안 좋았다. 그 이복형 황제 유선의 측근이자 청나라를 망하겠다고 알려진 그 유명한 대간신 환관 황후. 황후하고 이 유영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황후는 황제 유선의 신임을 받아 국사를 책임지게 된 후 유영을 유선에게 험담하는 참언을 하였으므로 유선은 유영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 이에 유선은 장장 10여 년간 유영에게 조정의 알현을 허락하지 않았다. 간신들의 가장 강력한 스킬 중 하나가 바로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을 못하면 간신이 될 수가 없죠. 이 유영도 총나라 멸망 이후까지 생존합니다. 이후에는 다른 나라 황제를 수레에서 모시는 관직을 역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총나라 황제의 동생이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 황제를 수레에서 모시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딱히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유영이라는 사람이 꽤 의미가 있는 게요. 말씀드렸던 유선의 아들들, 즉 유비 손자 중에 이 유선 계보는 다 자결하거나 참살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또 다른 유비의 아들 유영의 손자 중에 유현이라고 있어요. 아까 이 유선의 아들들이 대거 몰살당한 그 이민족 난리 영가의 난 때 이 유현이라는 사람은 어찌어찌 중원을 빠져나와 원래 예전 청나라가 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미 온 천하가 이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뒤집어진 상황이라 당시 촉은 저족의 이웅이라는 사람이 성한이라는 나라의 황제로 자리 잡고 있었죠. 원래 이 유비 아들 유선이 나라 망하고 황제에서 쫓겨난 후 안락공에 봉해지는데, 이 성한 황제 이웅이라는 사람이 이쪽 지역으로 돌아온 이 유현을 안락공에 임명해요. 촉 지방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구 청나라 황실 후손을 밑으로 데리고 있으면 선전적으로 괜찮죠. 그래서 그런 건데요. 나중에 사마시 진나라가 한번 무너지고 이후 예전 오나라 지역에서 동진이 되는데, 그 동진이 추후에 성한을 멸망시킵니다. 제 채널 자주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정사삼국지 주석본에 종종 등장하는 동진 역사가 손성, 그 손성이 이 성한 망할 때 동진 정벌군의 일원으로 참가를 해요. 그때 가서 이 유연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유연은 성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났다까지만 기록이 남아있을 뿐, 이 유연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은 바가 없습니다. 여하튼 유비의 증손자가 이렇게 촉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거기서 살아있었다라는 기록까지가 남아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손자들은 대거 몰살당하고 이 손자의 아들들은 기록이 없어요. 따라서 유비 증손자의 존재 기록은 이 유현이 일단 유일합니다. 다만 역사에 남지 않은 증손자가 추가로 더 있었을 수는 있죠. 이 유선 아들들도 다 자결 아니면 몰살 당했지만 이 사람들의 역사에서 사라진 아들이 아버지가 참살되는 와중에 극적으로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유비 아들이 유선 유영 말고도 유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먼저 이 유리도 역시 유선의 이복 동생인데요. 근데 이 사람 부인이 마초 딸입니다. 근데 유리는 총나라 망하기 전에 사망을 했고요. 이 유리 아들 중 총나라 멸망 이후까지 산 사람이 유집이라고 있는데, 총나라 망하고 제후로 임명되었다는 이야기 외에는 그 이후에 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유집이라는 유비의 또 다른 손자가 살아서 더 자손을 보았을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유비 아들 계보 중에 유선 쪽 아들들은 절멸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유영의 손자 유현, 유리 아들 유집 이렇게까지가 기록이 있고 이후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이 양아들 유봉 이야기 조금만 해보면, 정사 유봉전, 유봉은 본래 구씨의 아들이며 장사 유씨의 조카이다. 원래 성은 구씨였다는 거죠. 유비가 형주에 도착했을 때 아직 후사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유봉을 양자로 삼았다. 유봉은 20여 세였으며 무예가 있고 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유봉이 나름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익주평정 후 유봉은 맹달과 상룡을 공략하는데,
상룡을 다스리던 신탐이란 사람이 항복을 해요. 정사 20으로 유봉은 부군 장군으로 승진했다. 근데 이후에 매우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사 관우는 번성야영을 포위한 후 유봉과 맹달에게 여러 차례 병사를 일으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유봉과 맹달은 상룡이 이제 막 종속되기 시작하여 동요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관우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관우는 패배 후 사망했다. 이때 유봉 맹달이 지원을 했으면 이때의 관우 북벌은 한때 황하 이남이 다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위나라 측에서도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이때만 도와줬다면 총나라가 황하 이남을 먹고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관우는 외롭게 홀로 분전하다가 여몽의 본거지 급습에 당해 처참하게 사망. 그리하여 유비는 지원 가지 않은 유봉과 맹달을 크게 원망하게 되었다. 이후 유봉과 맹달은 서로 다투며 화합하질 못했고 급기야 유봉은 맹달의 군악대를 빼앗기까지 했다. 이후 맹달은 유봉에 대해 분노하며 동시에 관우를 지원하지 않은 건으로 유비에게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며 부하들을 거느리고 위나라로 항복해버렸다. 조조 아들 조비는 항복해온 맹달의 자태와 재능을 크게 칭찬하며 그를 환대했다. 위나라에서 잘 살게 된 맹달은 이후 유봉에게 편지를 보냈다. 맹달, 유봉 그대와 유비는 사실 친혈육간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냥 길에서 만난 인연과 다를 바가 없어. 하물며 지금은 상황이 친아들 유선을 후계자로 정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유봉 그대가 과연 이후 어떤 견제와 위험을 겪게 될지 모르는 일이오. 인간에게 지혜라는 것이 귀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전에 미리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오. 내 판단으로 유비는 유봉 그대에게 크나큰 의구심을 품고 있어. 아마도 유비의 측근은 향후 유선을 위해서라도 그대 유봉을 제거하자고 권유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대도 나처럼 위나라로 넘어오는 것이 어떻겠소. 만일 위나라로 오면 300호의 복록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청나라보다 훨씬 더 큰 곳에서 그 뜻을 더 넓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이오. 그러나 유봉은 맹달의 회유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상룡에서 원래 터전을 잡고 있던 신탐 동생 신의가 유봉을 배반하고 공격했다. 이에 유봉은 패퇴하여 성도로 돌아왔다. 신탐 신의는 위나라로 항복했다. 성도로 돌아온 유봉에 대해 양아버지 유비는 맹달을 핍박한 것 그리고 관우를 구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책했다. 제갈량은 유봉이 용맹하고 강직한 인물이므로 유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제갈량은 유비에게 유봉을 제거하라고 권했다. 결국 유봉은 자결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에 유봉은 탄식하며 말했다. 맹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한스럽구나. 유봉이 자결한 후 유비는 눈물을 흘렸다. 유봉보다 나이 어린 동생 유선이 황제 역할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유봉이 상당히 거슬릴 수 있다. 없애라 그래서 이렇게 제갈량이 권유했다 이거죠. 양아들이긴 해도 유비의 첫 번째 아들인데 이렇게 비참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유비 후손들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비 후손들은 자결했거나 비참하게 난리 속에서 참살당하거나 아니면 기록에서 아주 짧게 단편적으로만 존재가 확인되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살아있어도 기록이 별로 없다는 건 당대 사람들이 기록할 가치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즉 유비 후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거나 사람들이 관심 밖에서 사라져 아웃 오브 안중이 되었다. 근데 이건 비단 유비뿐만이 아니고 모든 몰락한 권력자 가문은 비참하게 참살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아웃 오브 안중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필연적 숙명이죠. 보름달이 언제나 초승달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초승달은 시간이 흐르면 보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한때의 황제 가문이라도 비참하게 몰락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힘없고 약했던 사람과 세력들도 세상의 정점에 뒤집고 올라서는 역전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